사진전이고요. 지금 이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3월 31일 오픈했고요. 8월 14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커졌나요? 그래서 이 전시 이제 뭐 작가 양력 이렇게 하고 작품의 특징, 조형 특징,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이 추상화에 대한 나름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그거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 본론입니다. 소비 사회의 초현실적 풍경. 이 현대 사회의 풍경을 사진으로 이제 담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걸 좀 소개를 하고 그 해석을 좀 보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 작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일반 작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우리 시대에 암시하는 바가 뭔가 요거를 조금 살펴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거스키는 이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갔고 어릴 적부터 이 사진을 배웠고요. 폴크방 예술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듀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출신이고 거기서 그 교수를 해서 역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쿤스트 아카데미, 듀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이제 90년대 초에 우리 친구가 이 듀셀도르프의 쿤스트 아카데미에 재학하고 있어서 여기 친구 삼아 여기 갔었고 졸업 전시도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요셉 보이스가 거기 담임 교수, 안셀른 키퍼, 팽크, 백남준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하던 굉장히 그 전위적인 대학인데요. 거기서 이 사진 전공을 했습니다. 근래에는 이 런던, 뉴욕, 파리, 쥐리, 베를린, 베이징 뭐 그래서 활발하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가 뭐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뭐 국내까지 전시가 있을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 차 타고 가갖고 이 용산 가서 미술관 관람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람자 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전시 갔는데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이 작품이 굉장히 섬세하면서 아주 스케일이 엄청 큰데 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면서 크면서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좀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문명, 이 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스키의 그 시각, 그게 참 돋보였습니다. 그 작품은 뭐 여러 군데 소장이 되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분이 이 반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미니멀리즘, 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네모꼴이고 네모꼴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반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구조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작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식적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같은 요인들이 계속 연관돼서 어떤 상호 연관된 미시 거시 구조로 자기는 이제 본다. 그런 것들이 참 이 도시 가운데 많이 있다. 또 자연 가운데도 많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된다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쇼핑센터, 아파트, 이거 호화기념 유람선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고요. 최신식 고층 건물, 이 첨단고 건물일수록 이게 똑같은 쉐입이 이렇게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공장에서 같은 제품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그런 이 구조를 띠고 있다. 북한의 이 칼군무 아리랑 공연하는 것도 이 북한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 산업 구조물들. 그래서 이게 무거해성한 같은 것의 반복, 기계적 반복이죠.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뭐 마찬가지고요. 규격화된 똑같음의 무한질주가 이제 경쟁을 펼치는 물질 중심주의의 뭐 요즘에 그 저기 건성건성이라고 건성건성 이렇게 춤도 추고 일하고 이렇게 영혼 없음 뭐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 없이 펼쳐지는 그 행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게 과거에 미니멀리즘이 이제 횡행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예술 작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머물렀다면은 이제는 그 양상이요. 미니멀리즘의 양상이 우리 현실 공간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정착되어 있다. 아주 예. 내재화되어 있다. 이런 거. 이제는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치 불가의 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림 설명은 아까 이제 그대로고요. 이제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몽파르나스고요. 어느 대도시의 회사고요. 그거를 좀 줌으로 당겨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덤프레빈의 작품이고요. 나무 아마 조사하신 분 금방 아실 건데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거 굉장히 그 환원주의식으로 세계상을 바라봤다. 여기에는 이야기나 역사나 문학과 인간과 뭐 이 삶과 이런 얘기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양광 뭐 이런 우리의 그 세상의 풍경 속에 도입된 거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가는 이 추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추상화를 또 다른 하나 입장에서 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언어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어떤 그 다양성을 낳기 위해서 그런지 그 입장이 모호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품을 추상화시키되 그 내용 안에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그 더블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인데요. 이게 이제 범람이 돼가지고 그 독일에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거스키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거 보면요. 케네스 롤랜드의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 추상 작품을 오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진짜 홍수 문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좀 관련이 있거나 이 언급하는 작가가 이 잭슨 폴록, 뭐 버넷 뉴만, 클리포드 스틸 이런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펼치는 차원에서 이 전면 회화를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동기는 각각 다릅니다. 이 버넷 뉴만 도 무슨 그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인간은 그 뭐 유대인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 초월적인 어떤 그 세계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 추상이라는 것을 매체를 선택을 기용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은요, 크리포드 스타일처럼 색채와 추상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조형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입장도 그래요.
우리가 칼날을 다루고 있고 몸짓을 다루고 있고 붓을 들고 있는 한은 그 조형이 주는 즐거움, 그 신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머무르지는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종의 발언을 하죠. 이런 발언입니다. 이거는 방콕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뭐 크리포드 스틸 작품 같기도 하고 추상화 같기도 하는데 실은 이제 방콕에 오염된 강을 나타낸 거예요. 이 작품이요. 이거는 이 추상 화가의 작품이고요. 크리포드 스틸의 이제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1950년대 이런 작품을 본 거예요. 이 작가가. 특히 이 작품은 앞에 그 방콕이라는 작품하고 많이 닮아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추상화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방콕을 가서 찍은 거를 그게 무슨 그 오염된 강을 보면서 신미성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 작가가 이 환경의 문제, 지나친 우리의 그 소비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그 신풍경, 이거를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찍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작품도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을 모르면은 뭐 근사한 뭐 이 풍경 그림 같은데요. 바다를 이렇게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재미있는 게 뭐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고도를 높여 갖고서는 그 원거리를 이렇게 찾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본론인데요. 이 소비사의 초현실적인 풍경,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작품은 출품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상품사에 둘러싸인 어떤 그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품도 있고요. 구찌도 가고 이제 뭐 이 프라다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뭐 구찌를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프라다를 이제 선전하는 그런 거 선전물로도 읽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진 찍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많은 부분을 소비 지상주의에서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됩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우리의 생활 패턴 속에 자리 잡고 소비에서 영적 만족과 자아의 만족을 찾도록 만듭니다. 이 소비에서 영적 만족을 이렇게 찾는 그런 거. 그 쇼핑몰이 뭐 큰 교회다, 현대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순례를 하는 거고요. 교회에선 즐거움을 잘 느끼질 못하고 거기 가면은 아주 그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요. 구입하고 이 보고 그러는 그 즐거움. 그래서 이 소비에서 영적 만족과 이 자아의 만족을 찾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도된 예배다, 왜곡된 예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뭐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의 그 크기가 이게 압도적이에요. 그 교회가 크다고 그랬는데 교회보다 더 큰 데가 많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문화까지 결합을 하고 요새 예술까지 결합을 해가지고요. 고급 브랜드화 해갖고 이제 소비하는 게 아니라요. 이 쇼핑몰에 왜 가냐면요. 문화를 즐기러 가는 거죠. 이 보드리아의 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래 가고 있습니다. 어디 문화생활을 안 해요. 뭐 콘서트장 가거나 뭐 영화 가거나 뮤지엄 안 갑니다. 쇼핑몰 가갖고요. 그냥 뭐 좋은 거 보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영적 만족과 영적 위안을 갖는 거예요. 영적 위안을. 오길 잘했어. 시간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나 아주 작품 이 작품이 아니라 상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다음에 또 와야겠어.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런 거를 이 작가가 자기는 이게 뭐 사진을 삶의 백과전이라고 보더라고요. 삶의 백과사전이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잘 새겨야 할 것이 이제 뭐냐면은요.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들, 겉의 이야기들을 말고 이 뒤에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주목하라. 이 거스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이 아마존 이용 참 잘하거든요. 책 주문은 거의 아마존에서 합니다. 아마존에 이거 보십시오. 없는 게 없어요. 아마존 물류 창고인데 이게 로봇가 댕기면서 물건 픽업을 해갖고요. 막 예? 파라다이스 같아. 이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게 있고요. 99센트 센트 작품인데 이제 물건이 이제 막 이게 쌓여 있는데 이분의 이제 작업에 그러면 당신은 사진을 찍고 뭐 예술적 가치는 좀 모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작업 방식이 그랬네요. 필름 카메라로 이거를 찍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스캔을 받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디지털 프로덕션 기법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도 물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편집한 거죠. 이게 이 나름대로 이 작가가 이런 풍경을 가지고 이것하고 여기는 뭐 어떤 거는 조금 더 강조를 한다든지 편집해 갖고 없는 거를 좀 있게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쇼핑몰 쇼핑 마켓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재구성해낸 좀 더 이 아주 그 풍성한 그 마켓으로 만들어낸 작가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 원근법이 없어요. 예. 이제 그 원근법에 없는 거는 이런 잭슨 폴록하고 공간의 계속이 확장되는 또 이게 전면 회화의 수법 이런 것들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과 그죠?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요것과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상의 문맥에서 보면은 잭슨 폴록이 말하고 그러는 거를 21세기에 이런 그 아이템만 바꿨지 소재만 바꿨지 이 안드레스 거스키는 이게 상품으로 대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자제품 뭐 없어서는 안 되죠.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요 또 근사한 것 같기도 그래요. 각각 물건들이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카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인데요. 이게 실제 작품은 조금보다 좀 더 밝은데 아주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라든지 에너지와 활기와 이 집중력 예? 이런 것들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봤을 때 이만큼 집중도와 열의와 활기와 온 정력을 쏟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땅에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보화가 숨겨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땅을 샀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갖고 샀거든요.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진리와 보화를 발견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이 시카고 이런 증권거래소에 못 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활기를 가지고 있고 삶의 이게 진검승부라고 그럴까요? 네? 그 희열을 돈 버는 것에 이 치열함, 경쟁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걸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만듭니다. 이 왜곡된 예배고 이제 전도된 예배입니다.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만들어내는 이 팩토리를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이제 탐욕으로 훈련을 받아. 그 광고와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이 TV 틀면 광고, 그 스마트폰에도 광고, 유튜브에도 광고, 이 시내 운전하고 가도 뭐 지하철에도 광고, 여기 전광판에도 광고. 그래갖고요, 이 광고 속에서 사실 살고 있어요. 근데 광고가 부추기는 거는 소비죠. 그리고 또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탐욕으로 이 훈련을 막 저절로 받아요, 우리가. 네. 본인은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만족할 수가 없죠, 거기에.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상품화된 물건과 체험으로 달래질 수 없을 뿐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욕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죠, 그게. 네. 왜냐하면 정말 우리한테는 커다란 기쁨이 있는데 그걸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가져왔고요.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는 희생이 들지 않는, 희생은 감수하지 않는다 이거야.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이 즐거움에 빠져든다는 거고요.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가치에 비해 값싼 구입으로 얻는 만족은 그때뿐이다. 진짜 보화를 쇼핑센터에서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고요. 스카펙의 얘기로요. 욕구 충족을 늦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맞닥뜨려 경험하고 이겨내고 기쁨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삶의 고통과 기쁨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비웃으며 사소한 것에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즉각적 만족보다 무한한 기쁨을 열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건 이제 C.S. 루이스 그런 얘기죠. C.S. 루이스의 그 비유 중에 이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제 휴가 가는 거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동네 후미진 곳에서 진흙 가지고 노는 것에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멀리 그 휴가철에 말이죠.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면서 아주 그 멋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정작 머물러 있는 곳은 이 진흙 갖고 노는 거, 진흙탕 속에서. 이게 C.S. 루이스가 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의 작품은 이 소비지상주의의 폐해를 경고한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거스키가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예. 작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의 작품은 삶의 백과사전이다 그런 얘기를 그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 그렇지 않고야 뭐 이런 거를 찍을 이유가 있겠는가? 뭐 나는 소비한다, 뭐 고를 존재한다, 나 이런 거 소비했는데 니네들은 이런 거 소비했냐? 뭐 이렇게 해서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해석을 좀 덧붙였고요. 작품 그냥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 작가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풍경. 요거 이제 PPT로는 안 들어왔는데요. 작품이 하나가
대단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거의 작품들이 대체로 큽니다. 뭐 그러니까 한 200호 되는 데다가 가령 200호 되는 데다가 뭐 형태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캡션을 보니까 자기의 그 집에 카펫의 한 부분을 이렇게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니까 어마어마한 모종의 추상화가 됐어요. 예.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래서 뭐 이 카메라가 좋은 걸로 지금 저렇게 나오나 뭐 그런 아주 그 뜻밖의 그 만남 이런 게 있었고요. 현대 사회를 풍경에 주목했다. 똑같은 거. 똑같은 게 반복된다. 개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 무개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야기가 없어요.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빛과 번쩍해요. 네, 빛과 번쩍하고. 그래서 이 상품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소비사회 우리의 그 아까 영혼 없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생태계 파괴는 아까 방콕이 되든지 이런 작품에서 알 수가 있고요. 뭐 빈부격차, 이 노동자들을 똑같은 제복 입고 일을 하는 그런 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추상 작가에 대한 이 오마주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조형의 맥락에 머무르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갖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중 언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작품의 메시지라는 거는 소비 사회의 이 덧없음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17세기의 이 바니타스 정물화를 이제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보면요, 진주 목걸이라든지 그 값비싼 그때는 그 악기 같은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인 잔 같은 게요, 멋진 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시계 같은 거, 포켓워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개 같은 것도 멋진 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럭셔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때 럭셔리한 게 곧 바니타스다. 그거는 곧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거가 했는데 이 작품도 그런 맥락에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비 지상주의 값싼 욕망보다 심오한 기쁨을 주는 욕망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현실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시가 8월까지 개최했는데요. 좋은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PPT를 보는 거랑 전시장이 아모레 미술관이요, 천장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들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아주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술관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서 좀 좋은 전시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획도 굉장히 그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작가의 전시를 봐가지고 굉장히 그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